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자전거길 국토정주는 인천 서해관문부터 부산까지 663km를 자전거로 여행해야 됩니다. 총 28개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는 경로에서 약 70km 떨어진 안동댐 인증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동댐부터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댐 인증센터 앞입니다. 어제 10시 반에 도착했고요. 충주부터 상주까지 세제 자전거길을 지나서 총 17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촬영하지 못한 안동댐 인증센터입니다. 이쪽은 촬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 6분인데 7시에 상주로 가는 버스가 7시에 있어요. 하루에 2대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치면은 일정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안동 터미널까지 저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월령교가 멀리서 보이네요. 오후 10시 반에 숙소에 도착을 했고 잠을 거의 못 잤죠. 버스로 1시간 좀 더 걸려서 상주 터미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정주 4일차가 되겠고요. 상주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상주보 지나서 낙단보 지나서 쭉 평지를 지나다가 구미공단 옆을 지나가고요. 구미를 지나서 칠곡보가 있는 칠곡군을 지납니다. 칠곡군에서 더 내려가면은 대구가 나옵니다. 대구 지나서 달성군과 달성보를 지나고 다람제를 지나서 무심사는 지나지 않고 그렇게 합천 창녕보까지 가보겠습니다. 상주에서 합천 창녕보까지는 157km 정도 되네요. 상주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9시부터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상주 터미널부터 시 외곽으로 빠져나와서 논밭을 지나서 병성천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는 병성천에서 본 양쪽의 풍경이고요. 계속 동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간에 오르막 구간이 잠시 나옵니다. 앞으로 지도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데는 거의 다 오르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라바에서 경천대에서 낙동강 방향 어필이라고 나와 있는 어필이고요. 600m 정도 되는 어필이고 경사가 조금 있는, 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있는 그런 어필입니다. 저는 5분 36초대 올라갔고 경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는 5분 36초 정도만 고통받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필입니다. 지방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다운힐도 되게 속도를 즐기면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다운힐 내려가면은 상주 자전거 박물관을 지나서 낙동강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경천섬 유원지를 지나면은 이렇게 상주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때가 이제 5월이었는데 굉장히 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10시 35분입니다) 그래도 터미널에서 1시간 정도 걸리죠.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천에서부터 19번째 인증인 상주보를 인증했습니다. 상주보에서부터 낙단보로 출발을 했고, 저는 이제 상주보를 찍었고 다음 낙단보까지 17km를 이동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저렇게 평지 구간이 이어지고요.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어제보다는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어저께는 정말 이글이글 자외선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었는데 11시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정오부터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네요. 이때가 5월 31일 일요일이었는데 네, 오전부터 축구하는 사람들이 네, 양쪽 경기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작은 언덕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저 앞에 이제 언덕이 보이죠? 여기는 뭐 스트라바에서 나오지 않고 가벼운 언덕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언덕이고요. 내려오면 다시 이런 식으로 논밭이 나옵니다. 예, 농촌 마을을 지나가서 다시 또 언덕길을 또 만나게 되죠. 낙단보까지 가는 길에 총 4개의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요.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구간에 여러가지 재미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재밌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오르막이죠. 두 번째 오르막은 첫 번째보다는 좀 더 깁니다. 5분 정도는 끌고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오르막을 넘어가면은 중간에 논밭을 지나서 신암리가 나오는데 네, 신암제 X존이라고 되어 있는 500m 정도 되는 6% 상승고도 30m 아주 짧은 어필 3분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일반 도로의 오른편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해서 올라가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뭐 6% 어필이니까 헉헉대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네, 그렇게 신암리를 지나면은 중동교라는 다리를 하나 건너서 낙동강을 건너 계속 길이 이어집니다. 네, 강의 서쪽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낙악산의 동쪽으로 언덕길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낙단보 가는 네 번째 언덕길, 마지막 언덕길입니다.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낙타등을 타고 또 구간에 따라서는 또 고각도 있고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산길이다 보니까 약간 MTB 타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 빠져나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가 나옵니다. 내려가면은 낙동강 역사예기관이라는 전시관을 하나 지나갑니다. 안 들어.
길에서부터 뭐 1km 정도 지나가면 이제 낙담보가 나옵니다. 상주보에서부터 한 17km 싸움이 여기까지 왔고요. 합천 창녕보까지는 131km, 하구뚜까지 266km,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289km 남았습니다. 다 왔네. 구미보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다 평지입니다. 언덕, 앞으로 이제 언덕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강가에 나 있는 평지 제방길 뭐 이런 데도 지나는데 산을 끼고 가는 길들, 그러니까 절벽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벽에 나 있는 데크길이라든지 뭐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에 약간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방길 나왔다가 산 옆에 나 있는 낭떠러지 길을 가다가 다리 건너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 다리 건너는 길, 몇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 손목이 노출된 부위가 빨갛게 탔어요. 토시로 가려놨습니다. 얼굴도 지금 마스크로 다 가렸고요. 많이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패턴의 길이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10km 넘게 그런 길을 다녀야 됩니다. 1시간 넘게는 이렇게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역풍에서 이런 평지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에어로 자세로 달리는 장면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이제 구미보에서 칠곡보로 이동을 합니다. 구미보 가는 길하고 뭐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미공과대학교 옆에 지나고 산호대교를 건너게 됩니다. 어제 입은 화상으로 손목이 굉장히 쓰려오기 시작해서 팔토시를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 엄지 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팔토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 건너 풍경이나 요 강 쪽 풍경은 이제 오는 길이 비슷비슷해서 좀 전에 여기가 10km 전이라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풍경도 다 멋있고 날씨도 좋고 막 그렇지만 이런 풍경만, 이런 패턴만 막 몇 시간씩 이어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차단제를 노출이 되는 구석구석에 좀 발라줬어요. 구석구석으로 햇볕이 들어가지 않게 차단제를 계속 발라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의외로 잘 안 타더라고요. PT바가 진짜 하나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서둘러.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좀 저녁 먹고 좀 일찍 탔으면 좋겠어요. 공사 구간. 그렇게 쭉 가다가 미석산 앞에서 이제 공사 구간 나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해놔서 그렇지 원본을 보면은 이런 길이 진짜 끝도 없이 이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는 길은 하루에 이런 길을 뭐 4-5시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길을 놓쳤죠.
지도에서 보면은 저렇게 잠깐 옆으로 삐져나가는 길인데 한번 놓치면은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보다는 이정표대로 가는 게 더 낫죠. 여기선 딱히 기억나는 건 진짜 에어로 자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어로 자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면서 달렸어요. 해평면 쪽으로 잠시 돌아가야 되는 길이 나오고요. 다리 한번 건너기 위해서 또 저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해평면 지나서 문양리 지나서 구미공과대학교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가는 길 다 평지고요. 중간중간에 자전거에서 허리도 펴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문양리 지나면서 데크길이 나오고요. 이렇게 데크길 지나면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저렇게 편의점이 나옵니다. 뭐 10km 넘게 편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급은 해야 됐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출발을 다시 했습니다. 조금 평지를 가면은 이제 산호대교 건너서 구미공단으로 들어갑니다. 칠곡고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19km 남아 있어요. 합천 창녕도까지는 100km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30분 정도고요. 5시간 안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 앞에 다리가 산호대교는 아니고 구미곡도 대체 우회도로 2021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새로 짓고 있는 다리입니다. 저는 구미공단으로 들어왔고 남구미대교를 건너갑니다. 남구미대교는 건너가면은 자전거 길로 이어지는 길이 꽤나 복잡합니다. 날이 더웠기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다리 이름은 외관 낙동강교고요. 그렇게 경부고속도로 아래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단계 엄청 당기더라고요. 공기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빨리 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평지 구간 지날 때는 다들 에어로 자세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예 생활 자전거에 TD바를 달고 동주하시는 분도 몇 번 봤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계속 평지 구간을 지나고 반지천에서 한 번 더 크게 돌아서 칠곡고에 다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넘었겠죠. 반지천 지나서 칠곡보에 다다를 쯤에 저렇게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여기에 보이는 공원은 칠곡보 생태공원이라고 했네요. 주말이라서 나들이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경로대로라면은 칠곡보를 건너지 않고 그냥 계속 쭉 가는 건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 부산으로 가시려면 부산까지 먼데 저쪽에 저 다리 보이죠? 이렇게 쭉 까만 거 있죠? 올레길 아 네네. 네, 그 올레길을 쭉 따라가시면 그 외관 철교가 나와요. 외관 철교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오는 지점에 그 저기 현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관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거기 계속 자전거 들어가세요. 칠곡보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호국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저는 외관교를 건넙니다. 호국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외관교로 간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는 외관교로 가게 됐습니다. 좀 빨리 가서 시간을 벌어봐야지 뭐 어차피 풍경은 비슷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반 도로로 들어왔어요. 그 일반 도로는 요 국도 옆에 나 있는 도로였는데 갑자기 일반 도로가 끊겨버리고 국도가 나오더라고요. 국도는 워낙 차들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한원 수 없이 자전거 도로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저런 육교를 어쩔 수 없이 또 건너가야 됐고요. 에어로 자세를 하고 또 자전거 길을 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요 외관읍 지나면서 풍경도 굉장히 좋았고요. 언덕 옆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풍경도 굉장히 좋았죠. 봉촌리를 지나면서부터 동쪽으로 바뀌면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고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힘껏 속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데크길이 이어지다가 잠깐 이렇게 디귿자로 또 돌아가야 되는 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강정 고령부에 닿습니다. 대구에 왔습니다. 근처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그런데 나들이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처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햄버거 콜라를 똑같이 한 번씩 더 사서 마셨어요. 네, 그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강정 고령부에 올라왔습니다. 대구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데보다 동네 온도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왠지 딴 데보다 1도는 더 올라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합천까지 53km 남았네요. 다행히도 배를 채워가지고 합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좀 저물어가는 때라서 아까보다는 그렇게 덥지 않아요. 한낮에는 정말 너무 더웠었는데 지금 6시 반 정도인데 9시쯤엔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삼원진교라고 하는 다리고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나 있긴 한데 일반 차도로 같습니다. 삼원진 나루터에서 굴다리 지나서 다시 또 자전거 길로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길을 지나서 또 디귿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기대 진행 방향이 잠시 서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대구의 남쪽인 여기가 달성구를 지나게 됩니다. 네, 금포천을 건너기 위해서 또 다시 작은 다리를 하나 또 지나가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달성보가 나오는데 이미 해가 졌죠. 야간에 안 탈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꼭 야간을 타게 되네요. 합천 창녕보는 가는 길이 지금 왔던 길 같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길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달성보에서 달성군 지나서 현풍읍까지 갑니다. 그리고 현풍읍을 지나면서 다람제라고 하는 가파른 언덕이 나옵니다. 현풍읍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깜깜했는데 조금 밝게 갈 수 있었고요. 다람제가 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아래쪽에 도동터널이라고 하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도동터널을 이용하면은 언덕 올라가지 않고 다람제를 이제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동터널을 넘어가서 강변에 나 있는 오토 캠핑장 쪽으로 계속 평지를 달려가고요.
캠핑장에 보니까 5-6팀 정도가 캠핑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게 캠핑장 지나서 대구 국가사업단지 옆길로 해서 지나게 됩니다. 한창 공사 중인 허벌판들 옆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무심사 올라가는 언덕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회로를 찾아서 갔습니다. 이 우회로가 이제 67번 지방로고요. 네, 1034번 지방도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가면은 합천 창녕보로 이어집니다. 1034번 지방도로 꺾어지는 옥야마을 쪽 사거리에서 편의점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급을 했죠. 드디어 합천 창녕보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여기 도착할 때까지 숙소 예약을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10km 자전거를 더 타고 가서 숙소로 갈 생각이었는데 인증소까지 픽업을 해주는 모텔이 있더라고요. 명함으로 전화를 해서 픽업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국토종주 마지막 편이 이어지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